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뇌신경과 호르몬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혈액하고 혈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이제 아미아는 총각 김준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태까지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의 기능들, 그리고 이제 소화기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뇌신경과 호르몬 계통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서 사실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찾아주시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때,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조금 객관적인 정보로서 도움이 됐으면 많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각 가족 중에서 한 명 한 명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가족 전체의 건강을 챙기는 거는 사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사실 안내를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너무 보지는 마시고, 내가 좀 잘 모르겠다 혹은 뭐 궁금하다 한 번 까먹었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괜찮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찍는 요 업로드 녹화에서는 혈관, 그리고 이제 혈액이 어떻게 이 혈관을 흘러나가는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그 안에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건강관리가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두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사실 사람마다 물론 신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큰 몸은 아니죠. 근데 이 혈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치면은 도로죠, 도로. 영양 물질들이 각 원하는 곳들마다 제대로 배송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길이 뚫려줘야 하는 도로인데, 이 작은 몸에 혈관이 10만 킬로에서 12만 킬로 정도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뭐 동맥, 정맥 그 정도로 끝이지만 그 외에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한 길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작은 이 작은 몸 안에 12만 킬로나 되는 혈관이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도로가. 그러니까는 하나, 두 개 사실 무너지거나 없어진다라고 해도 잘 못 느끼게 되지만, 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혹은 스트레스라던가 산화가 되면서 점점 막히거나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늦추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태어났을 때 10만에서 12만 킬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산화가 되기도 하고, 뭐 영양소의 부족이라던가 뭐 노폐물 혹은 뭐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이라던가 지질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한 20대, 30대가 되면은 한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 정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혈관들이 막히게 되고, 처음에는 모세혈관부터 막히죠. 아무래도. 그쵸? 모세혈관부터 막히다가 결과적으로 점차 점차 크고 두껍고 중요한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없는 거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있는 거는 잘 관리를 해줘서 최대한 태어났을 때만큼의 길이는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건 이제 혈관의 단면을 제가 구성을 한 거예요. 여기가 뭐 피가 다니는 구간이 아니고, 요게 이제 내막, 중막, 외막이라 그래서 요 내막에 요 안에 혈액이 다니고 또 요 위에 또 혈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손상을 입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혈관은 다른 거 생각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혈관 탄성, 혈관이 잘 쪼였다 들었다 쪼였다 들었다 하면 동맥 기준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잘 쪼였다 늘었다 할 수 있도록 이 근육층이 정말 탄성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막으로다가 혈관을 덮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 개념에서 사실 혈관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만 피해주면 건강하게 사실은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맥의 경화죠. 그쵸? 그래서 동맥, 그러니까 길이가 요만했던 게, 그 통로가 요만했던 게, 요만해져 버리면 이게, 예,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알 수 있으면 혈관 건강은 일단 1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원인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별거 없어요. 왜 좁아질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흔히가 많이 알고 있겠지만 혈관이 요만했을 때 염증이 생긴다던가, 그렇죠? 염증이 생긴다던가, 혹은 지질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는다던가, 노폐물들이 달라붙는다던가, 그렇죠? 혈관이, 그 혈액이 제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순환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아프면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자체도 되게 딱딱해지게 돼요. 사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점점 좁아지게 되면은 통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맥경화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동맥경화예요, 이것도.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제가 이제 끊임없이 예전 주차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혈관이 긴장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해요. 짜그라들어요, 이렇게. 예, 그쵸? 외부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니까 표면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 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버리는데, 중요한 건 만성이 되었을 경우. 만성이 되게 되면 이 혈관이 이대로 굳어버려요. 거의, 그러니까 굳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그냥 요 상태로다가 머물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쵸?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것들만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얘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요즘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말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주말만 되면 뭐 등이 베기고 어깨가 베기고 허리가 아프고 막 쥐나고, 이게 6일 내내, 5일 내내, 6일 내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7일차 때 쉬니까 얘가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좁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의 굳다시피 했어요. 근데 얘가 펴지려고 해. 쩍쩍 갈라지면서 되게 저리겠죠, 이게. 막 이렇게 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림이 통증으로 와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 제가 저주차에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말씀을 드렸는데, 교감신경 항진증처럼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활동을 할 때 기능하는 이 교감신경이 그냥 만성으로 항진이야. 그냥 계속 많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계속 나는 아프고, 계속 나는 산화되어 있고,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되게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은 병명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대부분의 직장인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없다라고 사실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특히나 한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국 사회가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사실 스트레스가 들어가기는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노폐물이라던가 염증 물질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원인을 나눴을 뿐인 거지 이게 복합적으로 오는 겁니다. 요만큼 줄어들었는데 염증 물질들이 이렇게 머물게 되면 동맥경화가 그냥 빨리 막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우리 몸은 현명해가지고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혈관을 따로 이게 만드는데, 첫 번째 혈관보다 얘가 약해요, 당연히. 그리고 내가 같은 생활 습관이라던가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이게 막혀버리게 되고, 이게 몇 번 이렇게 만들다가 결과적으로 여기 막혀요. 근데 이게 모세혈관이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이제 심장이라던가 동맥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요한 부분에 있는 혈관이라던가가 이렇게 막혔을 경우에는 시술이라고 하죠. 스텐스 시술이라던가
뭐 여기 혈관 뚫는 거 아니면 혈관 우회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생활 패턴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미 이만큼이 막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지만 순식간에 여기가 막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잘 유념해 주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 동맥 설명드리면서 모세혈관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단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이제 외부에 이렇게 세포들이 있잖아요. 60쪽의 세포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물질 교환을 위해서 단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동맥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잠깐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10만에서 12만 킬로의 혈액에 어떻게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환하는 혈관은 요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동맥에서 시작을 해서 소동맥, 세동맥, 그리고 여기는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모세혈관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정맥, 소정맥, 대정맥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됩니다.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대동맥, 소동맥, 세동맥, 그리고 여기는 모세혈관. 그래서 이 점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동맥 모세혈관이고요. 여기는 정맥 모세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동맥과 정맥의 역할은 동맥에서는 이제 에너지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동맥이 많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맥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내가 이제 땡기고 가서 이제 심장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폐라던가 아니면 신장이라던가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여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기는 세정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정맥, 여기는 대정맥. 이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처음에 혈액이 이 대동맥을 통해서 신장에서 펌핑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모세혈관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심장에서 펌프질을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혈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보통 120에 80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 몸에 있는 10만에서 12만 킬로의 혈관에 피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소동맥을 통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곳으로다가 뭐 손 발로다가 조금 갔다가 이제 세동맥으로 와서 모세혈관에 한 80% 90% 있잖아요. 그 혈관들을 통해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혈관은 아까도 표현을 드렸지만 단막이에요. 단막.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조금이라도 더 세거나 그러면 터져버려요. 쉽게. 이 세동맥 같은 데 오게 되면 이렇게 괄약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게 쪼이면서 혈압을 조절을 해요. 모세혈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얼마만큼? 30만큼. 그쵸? 그래서 120에서 80이 나왔을 때 대동맥과 소동맥과 세동맥으로 와서 오면서 혈압을 30으로 맞춘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진입을 해요. 모세혈관에서 이제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세포에다가 물질을 이제 교환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세포입니다. 동그라미가. 그랬을 때 혈압이 30이에요. 30이에요. 그러면 얘는 30의 압력만큼 앞으로도 가지만 나가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서 나는 혈압이 일단 30으로다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혈압과 삼투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삼투압이 사실은 어떤 건지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는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투압은 요렇게 그릇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는 농도가 진해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농도가 낮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 내의 삼투압을 진하게 유지를 시켜서 삼투압이 22만큼이 발생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22만큼의 삼투압을 발생할 수 있도록 혈액 내에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얘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부민 하고 나트륨.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부종이랑도 많이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삼투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얘네들이 이런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되면서 부종이 발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혈압은 30이고 삼투압은 22여서 총 8만큼의 물질이 이렇게 나가게 돼요. 끊임없이. 그 동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맥 모세혈관 통해서 이제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정맥 모세혈관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맥에서의 30의 압력이 여기까지 오면 15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네, 그쵸? 근데 삼투압은 똑같이 22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7만큼이 여기에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1이 어디로 갔는가? 그쵸? 그 나머지 1은 림프절로 가서 거기에서 또 따로 여과를 해요. 그리고 7은 또 올라가서 또 이제 심장을 통해서 폐라던가 심장으로 가서 또 여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비율이 딱 맞게.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다가 일단 모세혈관에서 에너지 영양 물질들을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압력도 15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마땅한 동력원이 별로 없어요. 자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운동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우리 몸 전체 피의 60%가 정맥이 있어요. 예. 근데 얘네들이 마땅한 동력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얼만큼 운동을 또 많이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것도 뭐 복이겠죠. 어쨌든 운동이 필요해서 얘네들이 운동을 통해서 어거지로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마땅한 동력원이 없고,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맥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 다리, 뭐 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리에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한 종아리 정도까지 피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운동을 멈추거나 잠깐 쉬었어요. 피가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순환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이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이렇게 판막이. 그래서 한 번 올라간 피는 두 번 다시 안 떨어지게, 또 운동에서 올라간 피는 또 안 떨어지게, 또 안 떨어지게, 또 안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올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라던가 또 폐를 통해서 숨을 쉬면서 들이쉬운 산소들이 심장을 통해서 쭉 가서 모세혈관에서 내 몸에 필요한 세포들에게 각각의 영양물질들을 주게 되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정맥에서는 삼투압과 혈압에 의해서 또 필요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여가에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와서 정맥의 운동성들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혈관에서 혈액이 운행하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원리로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만큼 혈관들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혀버리게 되면 그 근처 세포들도 영양물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해 주셔서 요거를 이제 혈관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혈액 내용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업로드 하는 거로다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